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대표입니다. 네, 휴일 바쁜데 오늘 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스튜디오에 모였습니다. 쉬는데 불려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 3.1절에 세종에 전국적인 이슈가 있는 인물이 하나 나타났거든요. 예, 이름하여 일장기 개양남. 개양 사건. 예. 자,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좀 보수주의자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제가 직접 취재를 또 했습니다. 예. 자, 뭐 다녀온 얘기는 이따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알겠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이 3.1절에 일정결 개항했다는 것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주민들이 뭐 분노를 아직 삭히질 않고 있고, 또 주력 언론들은 거의 뭐 매도하다시피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와서 취재를 하질 않고 아주 한 측면만 보고서 이렇게 방송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면밀하게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왔는데, 네. 이정우 대표를 직접 만나보고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젊은이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젊은이인데, 우리 주력 언론들이 편향된 시각으로 몰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히 김재현 대표를 모셨습니다. 일단 뭐 우리 이정우 대표라고 해야 되나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내 뜻이 네. 아무리 좋아도 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네. 다 알리지 마라. 네. 예.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네. 내 속을 내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를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가장 큰 깊은 내면에 있는 생각은 이해를 해요. 네. 뭐 또 들어보니까 친어머니가 네. 일본인이셨고, 네. 또 쉽게 말하면 그 시대에 힘들었던 네. 한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본인은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그 유튜브 덕분에 네. 해외 결혼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이 이제 그 한국이 세계적으로 한류 덕분에 인기를 얻다 보니까 네.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만 네. 사실 3, 40년, 이분이 지금 나이가 못 되셔도 39. 예. 40년 됐잖아요. 예. 40년 전 대한민국의 위상은 아직도 56이 60이 할 때입니다. 위상이. 예. 그런 상황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줬다. 네. 이건 그래요? 참 대단한 거예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양공주라고 네. 미군과 결혼해서 미국에 가서 이민 형태로 결혼해서 가신 분들 중에 네. 고생하신 어머니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그 일본 어머니가 네. 한국 남자와 결혼했을 때 일본에서 받는 모면이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저런 정서를 보았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네. 뭐 저는 10분 이해하고 네. 또 40대 입지라 그러잖아요. 네. 그 남자가 40대가 되면 네. 나름대로 뜻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펼쳐보고 싶은 공명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나이인데 네. 그것도 인정합니다. 네. 다 좋은데 시기가 처제 틀렸어요. 3.1절이요. 걸면 안 되죠. 3.1절이었으니까. 예. 예. 3월 2일 날 걸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인터뷰 때 언제 하필이면 3.1절이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그날은 온 국민의 각인이 돼 있는 게 우리가 뭐 김인현 3월 1일 이 노래도 다 기억할 정도로 그렇죠. 예. 3.1절에 대한 국민적인 예. 울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 3.1절 이승만 밀약설이 있어요. 네. 이승만이 밀서를 보내어서 네. 3.1절 이전에 2월 8일 날 네. 도쿄에서 이미 만세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2월 8일 날 도쿄 YMCA에서 예. 이승만이 한때 YMCA 그 총무를 했습니다. 네, 한국에. 예, 유학 마치고 첫 번째 직업을 가진 것이 대한민국 YMCA 총무였어요. 네. 그래서 한국 YMCA 총무로서 일본 YMCA 건립에도 굉장한 도움을 줘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그 일본 YMCA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파도라는 잡지를 통해서 네. 계속 일본 YMCA하고 연결하면서 먼저 일본 YMCA 청년들에게 네. 이 28 독립선은 그 당시에 월선의 민족 자결주의라 그래서 네.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국가들이
막 이렇게 자기 독립을 외치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편성해서 우리도 한번 독립운동을 하면 좋겠다 해서 밀서설이 퍼졌어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한 3.1절에 일장기를 걸었다는 것은 저는 뭐 중립이니까 네. 이분이 100번 변명을 해도 네. 이것만큼은 좀 실수였다. 예. 이거는 예.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 초기에 왜 3.1절에 걸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국과 일본을 좀 화해하는 무드를 예. 조성하기 위한 예. 의도였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는 예. 전혀 없었다. 네, 뭐 네. 젊은 친구니까 그랬겠죠. 예.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뭐 본인의 집을 예. 명예 뭐 한국 세종 영사관이라든가 아, 나름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예. 좀 붙여놓고 예. 일장기와 한국기를 같이 달았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제 오른편에는 뭐 좀 존중하는 입장, 오른편에 태극기를 달고 왼편에는 일장기를 달아서 뭐 명예 영사관 이런 식으로 붙여놨다면 네. 그 의도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는데 항상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포장이 좋아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단 그것은 100번 양보해도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좀 지혜가 부족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제가 충분히 지적을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태극기가 이제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해서 히노마루가 같이 걸리면 참 어우러지는 어떤 화해 제스처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일장기를 개항을 했던 것이 뭐 여러 여론들이 일부 여론들이 조성하는 것처럼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뭐 한일 관계가 이란 관계가 정권도 그렇지만 참 우호 관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부터 비롯된 식품이나 제품들을 우리도 많이 쓰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슬램덩크 같은 경우는 박스오피스 1, 2위를 다툴 정도로 흥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친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오히려 일장기를 건 것에 대해서 무슨 애국지사가 됐냐? 뭐 태극기를 갖다가 뭐 안 달았던 태극기를 찾아오고 또 거기에 뭐 욕설들을 하면서 이런 거는 불법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셨다시피 본인의 입장은 뭐 누가 봐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뭐 이해가 되고 뭐 괜찮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부족했다 이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점에서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말씀 중에도 1919년으로부터 104년이 흘렀다. 네. 지금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네. 한 세기가 흐른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한민국에 그 애국 컨텐츠가 그렇게 없느냐고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애국 컨텐츠. 예. 우리가 지금 지난 조선시대 500년 역사 속에 굴종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 한때는 명나라였다가 또 밖에서 청나라였던 시절 동안 대한민국이 중국의 4대하고 굴종했던 역사를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일개 사신이 독립문이 있잖아요. 독립문까지 오면 왕이 나가야 해요. 왕궁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왕이 나가서 위패를 들고 옵니다. 황제 위패를 들고 오면 그 위패 앞에 왕이 머리를 조아리게 했습니다. 왜 그런 역사는 얘기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200년 전 역사고 300년 전 역사인데 일본에 잠시 머리를 조아렸던 역사는 100년이거든요. 그 얘기는 끊임없이 하면서 조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500년 동안 중국에 빌붙어서 굴종했던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왜 그걸 안 하느냐? 쉽게 말하면 북조선이 있거든요. 조선이라는 국호를 쓰잖아요. 그렇죠. 연상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는데 그 가장 기억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우리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가 그 당시에 박근혜 당시에 총리로 한번 내정됐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뭐 강연 한번 한 것이 뭐 문제가 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난리도 아니었죠. 이분은 일반 사설에 산 게 아니라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서빙고에 있는
그 온누리 교회 네. 장로로서 예. 교회 여성 모임에서 네. 강연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때로는 성경을 보니까 민족마다 시련이 네. 복이 됐던 적이 많다. 즉 시련을 통해서 민족적인 자각을 깨닫고 그 자각을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민족이 일어서는 데에 힘을 썼던 시대가 있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돌이켜 본다면 어쩌면 일제 36년의 기간이 우리 민족의 아픔을 네. 기억하면서 에너지로 삼았던 시련의 축복이었다. 시련의 축복이었다거든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네. 근데 네. 축복이라는 말만 가지고 방송이 떠든 거예요. KBS가. 일제의 36년은 축복이었다. 네. 요 단어를 끊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낭만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애국 보수 여성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KBS를 고발했어요. 예. 그래서 이겼습니다. 예. 1년 7개월 만에. 어. 그 무죄로 판명이 났고. 네. 그러나 이미 어떻습니까? 국무총리는 날아갔지. 날아가 버렸지. 예.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에 KBS, MBC가 앞장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네. 일제히 공격에서 밀어붙이면 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가세되냐면 오마이 예. 한겨레가 가세해버리면요 끝나버려요. 예.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파들은 너무 착해. 싸우질 않아. 그래서 유예하고 거절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의가 나왔을 때 같이 싸워주고 한 몫을 해서 싸워줘야 되는 전사와 같은 우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는 그런 우파들이 키워지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네. 지난 5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흔히 말하는 강경 우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네. 사안대 사안별로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 보수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재의 헌법이 지키고 있는 이 모든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가치들을 지키자는 주의입니다. 네. 예. 이것들이 지금 무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편법,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우리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의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앞장서는 겁니다. 그게.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일본이 돼야 된다. 네. 그럼 자, 물어볼게요. 일본은 해양 세력일까요? 대륙 세력일까요? 해양 세력이죠. 해양 세력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방송 때. 네. 한국은 해양으로 나가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대한민국 지도를 거꾸로 놓아야 된다 말을 해요. 거꾸로 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쩌라고. 거꾸로 놓으면 예. 위로 퍼져나갈 곳밖에 없어.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이라는 조선시대적 사고에 대륙에 묶여서 대륙으로 가야 된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새 책을 썼잖아요. 대륙을 해양으로 생각하고 해양을 대륙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가질 때 대한민국은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때의 그 세력들이 자꾸 중국과 북한 쪽을 갖다가 이게 추종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일본과 미국과의 어떤 그 어떤 좋은 관계 속에서 크게 발전해야 될 이 상황에서 네. 자꾸 주춤거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보십시오. 예. 일본이 대일 배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참 모르는 말이 아시잖아요. 알죠. 예. 아니 일본의 1년 예산이라 그랬죠? 네네. 5억 불이면 5억 불. 예, 그걸 65년도에 냈잖아요. 예, 그게 예. 아시다시피 예. 오하라와 네. 김종필이가 네. 극비리의 밀사로 만나서 네. 1년 가까이를 딜을 했습니다. 네. 배상해라. 예. 전장 배상하지 예. 않으면 예. 그 당시에 13년 동안 국교가 정상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일본과 한국이. 네. 13년 동안 정상화가 안 되다가 이래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안 된다. 네. 경제가 개발이 안 된다. 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박정희가 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자본이 없어. 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야, 일본 우리가 제안할 테니까 대일 배상해라. 그럼 얼마? 10억 달러 달라. 아이고 무슨 얘기? 우리가 먼저 요구했나? 먼저 얘기했죠. 박 대통령 대단하네. 네, 너무 많다. 그럼 2년 예산을 달라 그러니까.
안 낸다. 그래서 이제 예. 5억 달러까지 조정하고 그 중에 3억 달러는 무상, 아, 2억 달러는 유상. 그게 경부고속도로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67년부터 71년 동안 3년 반 만에 예. 일본의 대일 배상금 가지고 국구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인프라스트럭처라 그래요. 인프라스트럭처. 예. 중학교 2학년 수준보다 좀 높네. 인프라스트럭처. 예. 쉽게 말해서 사회 간접 자본. 예. 예.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게 되면 예. 뭐가 생기느냐? 도로를 만들려면 예. 자동차를 만들고 싶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래서 71년대 뭐가 나옵니까? 포니가 나와요. 아, 70 폰이. 예. 그 영원한 어, 폰이. 73년도에 엑셀이 나와요. 예. 그다음에 엑센트가 나와요. 예. 그다음에 스텔라가 나와요. 예. 소나타가 나와요. 예. 그때부터는 고급형이 나와서 이제 그랜저가 나옵니다. 아. 포니 때 나온 또 저 기아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남아시아를 가보시면 네. 막 차가 밀리고 도로가 막히면 도로를 만듭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부터 만들어 놓고 차를 만들었어. 그렇게 돼버렸지. 이게 뭐냐? 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로를 만들지 말라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지 말라고 들어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대중? 김영삼, 김대중. 둘이서 죽이 잘 맞았네. 둘이서 왜 대한민국의 농토를 없애고 그 예. 땅에다가 도로를 만드냐고 들어 누워 버렸어요. 이 신문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인간들이. 예. 예. 그러니까 딴지만 건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당은 미래를 역사 속에 제대로 쳐다보지도 예. 않고. 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 일본은 5억만 배상한 게 아닙니다. 네. 또 뭐를 배상했어요? 일제가 물러나면서 예. 쉽게 말하면 패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패망시킨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이 패망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원자탄 두 방으로. 자, 예. 이 말하면 또 어떤 나쁜 놈들이 또 방송에다 댓글 달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에 독립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몇 명인 줄 아세요? 300명. 300명이 무슨 독립을 합니까? 잠깐 여기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